자, 이 물은 뭐 같으죠? 그냥 뭐 철제 파편이에요, 파편.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버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훌륭한 말투구가 되겠어요. 그 마주라고 부르는데 말투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말투, 철제 말투구는 우리나라에 일본에는 이제 오다니 고분이라는 데 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경남 합천 옥전에서 경상대학교에서 발굴해서 나왔는데 이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여러 몇 점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본에는 한 점밖에, 두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더 많죠. 그러면은 임나 일부 부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지. 음. 이건 뭐 같아요? 여기 제목이 절제 못가리개라고 제목이 있는데 이런 철 파편, 아무 쓸모없는 녹슨 파편도 보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갑옷을 입고 목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의 갑옷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투구는 이게 이게 체형이 달려 있는 건데 이거는 하여튼 뭐 저기 그 고고학자들이 해갖고 정식적으로 그 학술적인 발굴 조사에 의해서 그 출토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도굴품이었겠죠. 그 어디서 그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구입을 해서 제가 호암미술관에 있을 때 그 보존 처리가 의뢰가 들어와서 보존 처리해 줬는데 이 취향이 보면은 그렇게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해체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 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조사를 해서 복원을 한 것이 지금 요 밑에 있는 이름 차이인 모습. 이런 유물들이 지금 일본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체형이 이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복원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보존 처리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고학자와 충분한 협의 끝에 이런 모양으로 새겼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한 겁니다. 어, 아까 그 상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철록에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상감을 한 것들이 있는데 철록이 오래 뭐 이것도 이제 한 1000년 전에 그 뻐클인데 이게 녹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덮여 있는 전력도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어, 언제 요 문양을 요거는 그냥 단순한 선문양이 되겠죠. 여러 문양을 발견하게 그러니까 표출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 지금 아까 이그 포클 그 부분인데 그 문양은 어떻게 새겼을 거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조이지를 V자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 쭉 어떤 거는 이게 V자형도 있지만 U자형도 있습니다. U자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이제 선상강 기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그 오래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칼집이 여기는 원래는 더 긴데 이게 절단된 칼입니다. 이게 작은 단도가 아니고 이것도 한 70cm 이상은 됐던 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까 여기 이제 이런 문양들이 아, 이렇게 새 문양이 나오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양쪽으로 있는 거죠. 양쪽으로. 이 부분은 이제 목재이기 때문에 나무로 했는데, 이게 나무가, 이 나무는 이 칼집으로 사용했던 나무죠. 이것도 한 120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칼집 모양은 이제 다 없어지고, 여기에 목질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지금 앞에 사진인데, 어, 여기 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자세히 보면은 이게 겹쳐서 보이는 건데, 어,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상감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뭐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또 이 부분에 상감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문양이 보이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존 처리를 하면은 이게 승배 부분, 이쪽이 칼 손잡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연합한 문으로 은으로 이렇게 문양을 했고, 그 칼 도신, 칼 쪽에는 연봉오리를 금으로 이렇게 상담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유물은 이게 어떤 고미술상에서 나온 건데, 그 고미술상에서 저한테 카렌다를 하나 이렇게 보내줬는데, 여기에 이제 그때는, 이 제목이 뭐냐면은, 명칭이 연 날리는 여기에 실을 이렇게 연 날리는 그 도구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제가 이제 보존 처리를 했는데, 보존 처리했더니 이런 유물이 비어나니까 이 돌기 부분들, 어, 사진이 좀 아주. 그래서 근데 이 유물은 철제 금은 상감,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붙인 거죠. 철제 금은 상감 거울거리. 이게 고려 말 아니면 조선 초, 여말 선초에 해당되는 그런 유물인데, 이걸 엑스레이를 찍었고 봤더니, 아까는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상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양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V자로 해서 여기다가 금이라든가 금과 은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문양을 낸 거죠. 여기도 문양들이 다 보이시죠? 여기 구간 문양도 보이고. 근데 이 유물에 이런 문양들이 6개 문양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법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법을 나는 뭐냐면은, 어, 양날개 선상감 기법. 이렇게, 명칭을, 이거, 이 보전 처리 보고서 쓸 때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기법은 일본에도 이런 기법이 나온 거 없고, 중국에도 이런 기법을 찾았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뭐 나올 수 있겠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런 상감색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은으로 이렇게 쭉 돌리고, 그리고 여기 금으로는 당초 문양이 돼 있고,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구간 문양, 하여튼 이런 부분 소문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 전하고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화려하죠. 그러니까 처리했을 때에 하고, 처리하기 전하고 처리했을 때 하고는
그 유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금으로 그 연결 고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날개 선상관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다 문양을 새겨놓은 겁니다. 상당히 정교한. 여기도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구관문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판으로 해서 그 양날개 선상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다 새겨놓던 겁니다. 그게 상당한 그 장인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고려의 장인들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 고려시대 이후를 이렇게 보고 하면은 그 고려시대 장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처리 전, 처리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유물에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었더니까 이렇게 혓바닥이 두 개가 나오죠. 이거는 양쪽에 이렇게 똑같은 이런 그 어, 용의 그 은상감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같습니까? 새 같은데 다리가 네 개, 다리가 네 개. 이런 문양이 이제 여기 이 칼에도 새겨져 있고, 요거는 철제 은입사 성은문 소도라고, 이게 작은 칼인데 어, 이 부분에 보면은 은으로 이렇게 장식. 그리고 이 철제 불상은 지금 그 도피한사에 있는 철조 비로자나불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 부처님 뒤에 보면 어, 양각으로 이제 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 그 함통 6년 기유 정월에 만들었다는 그런 명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거는 이제 처리 전이고 오른쪽 거는 이제 처리 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보통 하면은 오칠 위에 오칠을 접착제로 해서 금박을 붙여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가스칠로 해서 붙인 거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하고 어, 이 뒷부분에 아까 그 주조했던 그 시기가 적혀져 있어. 그런데 이제 이걸 보존 처리하면서 이때 제가 이제 잠원을 갔는데 어, 이 부분이 이렇게 결손이 되는데 이제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상 전공하시는 어, 전문가들, 교수님 세 분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요 시기의 귀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 해서 고증을 받아서 한 거가 이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다 해서 음, 이렇게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또 되면은 그 귀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이 거다 하면은 저희들은 이게 복원을 할 때 사용되는 복원제는 항상 그 가역적인 물질, 항상 그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약재로 쓰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여기 탁 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약재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뭐 10년이 넘는데 노전 처리한 지가
아직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백호 부분도 수종으로 이렇게 어, 교체한 상태가 되겠죠. 이거 처리 전, 처리 후가 있습니다. 은재 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은재의 그 유물에는 그 녹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유물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아젠타이트하고 세르지라이트라는 그런 그 광물명이 있는데, 어, 요 아젠타이트는 이제 그 까만색을 나타내고 세르지라이트라는 거는 그 보라색 이걸 나타냅니다. 여기 보통 이제 염화운이라 운을 갖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세르지라이트라는 거 여기 약간 보라색 보이시죠? 이런 부분도 좀 보라색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염화물에 의해 가지고 부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가루 상태로 분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만지고 이러면은 처리할 때 뭐 강한 화학 뭐 재료로 한다든가 하면은 이 모양이 전부 다 없어지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존 처리할 때 상당히 그 조심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색깔을 보면은 이제 유물에는 이런 보란 색깔이 보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박물관에서 이 보시면은 저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은제품이 병이 들어 있다. 이렇게 어, 한번 기억하시면서 유물을 감상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속 하면은 아주 단단한 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은제품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 금제품 하면 여기에 이제 광택이라고 광택이 빛이 나고 해서 아주 단단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은 부식이 돼 가지고 그런 그 금속이 갖고 있는 색깔이라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이렇게 다룰 때 조심하게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 금속 다루듯이 다루면은 잘못 다루면은 이렇게 부러질 수가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그 은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청동하고 금동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동유물의 그 부식 화합물, 그 녹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산화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탄산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염화물에서, 그러니까 이 염화물에서 만들어지는 게 유물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부식 화합물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이 명칭이 파라타카마이트라든가 난토카이트 이런 명칭이 붙으면은 이런 녹두는 대체적으로 이게 분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손으로 만지며도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녹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을 훼손 부식시키는 그런 안 좋은 녹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동유물의 그 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쪽 부분이 이게 안에 보면은 이 빨간 것들이 처음에 이제 부식되는 큐프라이트고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은 그 염화물에 의해서 생겼던 파라타카마이트 녹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게 고대의 그 청동유물의 부식 과정을 보면은 보통 일반 그 청동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안으로 부식돼 들어가는데 오래된 유물들은 안에까지 이렇게 심하게 부식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유물을 그 취급할 때, 다룰 때에는
갓난아이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김해 양동리에서 나온 출토된 거울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육안으로 봐도 뭐 분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점점점 이 분말로 해서 사라지면서 그 원형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화학약품으로 보존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에 구멍이 떡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존 처리할 때는 이대로 아까 강화 처리를 그 과정에서 미리 해야 된다는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강화 처리를 이제 먼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청동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건 이제 보존 처리 향료인데 보존 처리 전, 보존 처리 후가 되겠습니다. 이게 김해 양동리에서 AD 2세기 유물입니다. 이게 청동 팔찌인데 이 부분이 원래 표면이에요. 이 부분이 원래 표면인데 이 부분이 아까 그 청동 부식 화합물인 파라타카마이트, 또 나토카이트라고도 하죠. 이게 완전히 여기는 이제 분말화로 해서 형태가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조금 철심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을 보류 처리한다고 뭐 화학적인 약품을 여기 제거한다고 녹제거한다고 쓰게 되면 이 부분은 싹 날아가고 이제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클리닝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강화 처리를 하고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클리닝 순서대로 나가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데서 출토된 건데 거의 뭐 금속십이 왔고 분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분말로 이렇게 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조금만 눌러 놓으면 이게 이제 가루로 부서지는. 이런 유물들은 강화 처리부터 이제 실시하게 돼요. 이 불상은 그 국보 124호 금동 관음 보살사인데 어, 이게 이 유물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처음 보존 처리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 유물은 그 내력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1967년도에 이 발견자가 박영출이라는 분인데 이 크기는 20.7cm입니다. 어, 삼양동에 원래 제기동에 살았는데 이 박영출 씨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완전 뭐 이렇게 좀 가세가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망해가지고 삼양동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밤에 자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을 꾸는데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 집이 떠내려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깨서 아주 기분이 안 좋고 해서 하수구를 배수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꽃갱이에 딱 맞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작은 이런 녹돌을 제거하고 이게 처리 전 처리가 돼요. 이 백제 시대의 그 관음 보상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불상이 되겠습니다. 이 유물은 금동 이조물이라는 건데 경주 황룡사시의 외곽에서 출토가 됐는데 어, 이렇게 출토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조물이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올 때는 출토될 때는 신문에 황룡사 외곽에서
청동 이존불이 출토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때는 이제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처리를 해서 청동이 아니고 금동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건물에 그 매다는 풍탁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청동록을 이제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금동, 금으로 이제 입힌, 이런 부분들은 다 과학적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은이 떤 거죠. 수은이 뜨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은 아말감 기법으로 금도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유물들은 고대에서부터 거의 그 조선시대까지, 물론 이제 오칠개금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수은 아말감 기법으로 해서 금도금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아까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그게 이게 아까 발굴 석질 고분에서 잘 기억해 두라 그랬는데, 이게 발굴 현장에 있던 모습이고 수습해 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청동 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존 처리를 하니까 청동관이 아니고 이렇게 금동관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처리를 하고 안 하고 대한. 이것도 뭐 금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녹도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녹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금을 살린다는 것도 하나의 처리의 방법의 하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어느 정도 녹이 있음으로 해갖고 그 시대의 그러니까 뭐 백제면 백제, 신라면 신라, 고구려면 고구려, 또 고려면 고려, 그 시대의 맛이 나는 그런 보존 처리를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처리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금동이구나, 금으로 도금행구나 하기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시대에 만들어진 녹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보존을 하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존 처리 전, 보존 처리 후가 되겠습니다. 이건 경주에서 출토된 건데, 이게 팔뚝가리개인데 금동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그 섬유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녹이 가끔 좋은 일도 합니다. 이게 녹이 없었으면은 신라시대의 그 직물이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텐데, 이 조그만 편 하나가 녹이 직물을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장되면서 이 주변에 신라시대 직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보조처리 이걸 잘 살려 넘겨주면은, 신라시대에는 직조를 어떤 방법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파란 게 이제 부분이 녹이죠. 녹들이 있으니까 이 직물을 어, 1200년 이상 동안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아까 옥춘 비달벌레라는 벌레가 이겁니다. 옥충이라고 하고 비단벌레라고, 일본 말로는 다마무시라고 그러죠. 이런 날개들을 전부 다 뜯어서 그 말안장 이런 데다가 장식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 여기에다가 이제 금동으로 된, 투조로 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아름다운
요 색깔의 꼭 비단벌레의 그 날개를 장식을 하고 말에다 딱 장식을 하고 말을 타고 날씨 좋은 날 말 타고 거리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라인들이 상당히 그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녹입니다. 그래서 녹도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에 맞게 어느 정도 그 녹도 남겨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토층 조사라고 하는데 발굴하고 나면은 중요한 그 유구들을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그, 그 면을 이거는 이제 패촉입니다. 패촉인데 떼어 갖고 오면은 떼어 갖고 와서 이렇게 전시하면은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상 표면이고 그러면 전시도 할 수 있고 그 무덤에 대한 그 자료로 얼마든지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존각이 뭐 다양한 그 일을 하고 있다. 도자기에 이게 아, 이렇게 부서질 거를 이렇게 처리 후에 이 유물은 오사카 시립 동자박물관에 있었는데 원래는 일본의 그 동대사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도둑이 들어서 이 도둑이 갖고 나오다가 이제 걸렸는데 그냥 살짝 놓고 도망갔으면 되는데 이걸 팽개치고 가는 바람에 이렇게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한 게 아니고 일본 자체에서 그 수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백자 달항아리죠. 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백자 달항아리전 할 때 일본에서 이게 어, 출품됐던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아백자 그 잔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손잡이가 없는 부분은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있는 부분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복원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가형 토기가 되겠는데 아,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뭐 세면대 같은 경우로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접합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눈에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보존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소화 보존 처리가 되겠는데 근대의 그 박노수 수렵도가 1989년도 작품인데 이게 나무 틀에다가 이게 배접을 이게 이래 보면 이게 신문지로 한 거거든요. 신문지로. 그래서 여기 나무도 제대로 마르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무 틀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나무에서 그 배어나온 진이 이렇게 예, 뱄으며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훼손시키는 잘못된 보존은 이렇게 작품을 훼손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문지. 그렇게 이 신문을 보면 언제 이거 배접을 한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때는 왜냐면은 이걸 아마 인사동에서 한 것 같은데 신문지를 쓰면은 벌레가 안 낀다. 뭐 이런 그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이런 식으로 틀을 아주 완전히 말린 다음에 한지로 갖고 이렇게 여러 겹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이사이가 공간이 뜨게끔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이런 위에다가 이제 이런 위에다가 작품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뭐 이 작품은 저 송시열 소상한데 상당히 그 벌레가 먹었고 한 부분인데 이게 처리 전 처리 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고창문화재연구소 소장인 송정주 선생이 뭐 이 지리문화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릴 거로 생각 들고, 이 작품도 고창의 송정주 선생이 보존 처리한 겁니다. 그 결손된 부분은 전부 그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 매음을 이렇게 매음을 전부 다 합니다. 매음을. 그러니까 상당히 그 힘든 그리고 아주 그 고난이의 그 기술이 고난도의 기술이 그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 전, 처리 후가 되겠죠. 뭐 감쪽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윤두서 공제 윤두서의 초상화인데 보존 처리 전에는 이렇게 옷깃이라든가 이런 게 딱 그림 남아 있었는데 보존 처리 후 어,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 누가 이렇게 보존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여기 이제 그린하고 오염된 물질을 빼기 위해서 약품을 썼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인사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모양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례는 잘못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분석 그걸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 어떤 그 물질적 연구, 구조 특성이라든가 또 과학적 조사를 해서 그 산지 기온이라든가 하는데 여기에 이런 장비들이 쓰는데 이건 뭐 제가 이게 옛날에 만든 거라 지금 뭐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 촬영, CT 뭐 이런 걸로 하고 지금 뭐 다양한 그 최첨단의 장비로 지금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존된 유물들을 온도, 습도, 뭐 저지했을 땐 조도, 를 어떻게 맞춰주면 좋다라는 그런, 하나의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다 끝나가는데, 우리 문화재를 보는 그 눈에 대해서 그 2022년 2월 26일 89세로 별세하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문화재청에서 그 강연을 했던 내용 중에 좀 특별한 부분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보면은 어,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과거는 몸부림치고 땅을 쳐도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는 한치도 바꿀 수가 없다. 그렇죠? 특히 문화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재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라. 이런. 왜냐하면 미래를 만드는 것은 참 쉬운데 과거를 고치고 발견하고 과거를 창조하는 것은 신도 못하는 일을 한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화재 보존, 복원을 할 때, 이탈리아의 그 보건가, 피inin 블라움빌라 바르실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이란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를 구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복원가는 작품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날 것을 원래대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원형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원입니다. 원형을 바꾸는 것은 결코
복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그 보존 전문가들은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